피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런 말도 있어? 나도 처음 들었어. 얼굴에 피가 나서. 피가 나다. 그래서 다쳤다, 얼굴이 피다. 고모가 엄마의 누나인가?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좀 놀라긴 했어요. 최선의 방법, 방책, 최선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치? 몰라, 처음 들어봐. 최선책을 처음 들어봐. 어? 처음 들어봐. 나도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모르겠어. 낱말 뜻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과 내용을 따라갈 수 없고 그것이 학습의 결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진짜. 아니 우리 광희 씨가 심각하다고 할 정도면은 네네. 사실 뭐 예.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심각을 논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뭐 고모 이모는 다들 있잖아요. 예. 얼굴 좋다는 얘기는 뭐 얼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대체하면 되는데 고모 이모는 대체할 단어도 없어요. 맞아요. 예전에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이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모가 뭐예요 했더니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고는 뭐라고? 엄마 친구요. 아, 맞아. 엄마 친구를 이모라고 불렀잖아요. 그 엄마 친구 잘못이야. 엄마 친구 앞으로 이모라 그래. 나 앞으로 이모야. 이러니까 이모라 가지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진짜 어휘력이 많이 떨어진다.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또 사실 많이 여러분들 저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문해력의 어떤 밑거름에 가장 중요하죠. 이 어휘력에 대해서 저희가 신명선 교수님 그리고 오은 시인이 그리고 윤윤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우리 윤윤 선생님은 사실 뭐 저런 거 뭐 일상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보는 장면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을 담당하고 있어서 고입 자기소개서를 이제 많이 봐주거든요. 근데 올해 있었던 일인데 너무 충격적으로 애들이 담인 선생님. 사람인자 생각했나 보다. 뭐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뭐 신신담부하셨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학생들의 그 어휘력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파악해 보기 위해서 특별한 분이 이제 학교 현장에 이제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네. 자, 함께 보시죠. 단어를 찾아서라고 제목을 짓고 강연을 시작할게요. 어휘력이 풍부해지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해하기가 용이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게 바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문해력이라는 겁니다. 스피드 퀴즈를 하려고 해요. 스피드 퀴즈. 재밌게 하시려고. 단어 설명을 해서 마치는 5명 정도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조 스피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있는데 비가 오네. 정답! 귀여운 거. 많이 귀여운 거. 줄임말로. 이런 멘트가 어떻게 나와? 요즘 이제 신조어죠. 예. 어떻게 이거 써도 되는 거야 EBS에서? 아 이런 뜻이 어머. 존귀하다 할 때. 형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그래요. 아, 여기 줄임말이잖아. 약간 좀 귀하다. 많이 귀하다. 많이 귀한 거. 분위기. 어? 정답! 네,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현밀리가 외국인 또 알아. 이게 여기저기다 말이 쓰여져 있어서 많이 나오죠. 오늘 일 안 해. 땡땡 휴업. 합니다. 오늘 월, 화, 수, 목, 금일 그렇지. 나는 땡땡땡땡 니만 좋아한다. 니만 좋아한다. 니만 좋아한다. 아니 갑자기 지금 고백을 해버려갖고 친구가 당한 것 같아요. 나 평생 니만 좋아한다. 네 글자. 남자친구
그래, 나 니만 좋아한다고. 니만 좋아한다, 네 글자. 남자친구. 그래, 나 니만 좋아한다고. 니만 좋아한다, 네 글자. 맹구 보는 것 같아, 약간 남자친구가. 고백받아서 지금 약간 설레는 것 같은데. 패스할까? 패스. 아, 난이 싫어. 아, 난이 싫어. 아, 난이 싫어. 어? 니한테 뭘 품었어, 안 좋은 마음. 흑심. 비슷해. 앞에 거 바꿔. 비슷해. 앞에 거 바꿔. 악심. 아니야, 앞심 비슷해. 받침 바꿔봐. 앙심. 그렇지. 와. 불렀을 때부터 내려갈 때까지 늘 당황의 연속이었는데 제일 당황했던 순간이 너만 좋아해가 아닌가. 3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기적 소리 모르겠어요. 기체에서 나는 소리가 이제 기적 소리. 네, 미라클 사운드야, 미라클 사운드. 네? 기적이 일어날 때 소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기간인데 얼마나 걸렸다 할 때 한 달? 한 달? 진짜 아예 모르는 거야. 사흘. 사흘은 모르는 거예요. 작실상일, 작실삼일. 말을 좀 해봐, 말. 모르겠잖아. 말 못해? 네, 다 됐고요. 이 조는 이제 이 둘이 왠지 좀 냉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 변치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니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팀. 딱 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단어는 뭐예요? 기적 소리. 그냥 처음 듣는 그런 것 같아서. 4조 잘해보세요. 시작! 이게 빨간데 이게 뭔가 나쁜 신호야. 신호? 정답. 글귀 몰라요? 외국인들도 이런 단어 있다는 거 되게 신기해요. 내일 모레 글귀까지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내일부터 글피까지 전국에 또다시 나왔네요. 1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패스. 다들 멘붕 왔어. 다들 뭐 정지하면 아니죠? 놀라셨나 봐요, 많이. 글피라는 글티가 글피 진짜 어려웠어. 전 그게 뭔지는 몰라가지고 그 10명이 문제 맞추러 나왔는데 한 명만 알고 있었어요. 그 뜻을. 되게 생소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라서 갈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글피를 못 잡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참 정말 근데 뭐 사실 이제 뭐 웃긴 합니다만 교육 현장에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마냥 웃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일편단심 같은 단어는 사실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맞아. 예. 조그만 아이들이 신경 써서 뭐 책을 읽는다던가 또 학교 다닐 때 뭐 열심히 공부를 했다던가 그랬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 단어들의 상당수가 중3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이었어요. 교과서에? 봤을 텐데, 그쵸? 글피라는 단어 사실 이제 모르는 게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충격인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현장에서 좀 애들이 뭘 이렇게 좀 많이 좀 헷갈려하고 잘 모르나요? 이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알고 있는 단어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 듯 말 듯한 것만 있는 것이지 정확히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담임 선생님도 이제 담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은 좋아도 싫어도 뭐 다 대박이라는 단어로 맞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대박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제가 공감이 가는 게 슬픔. 대박 이렇게 하고 그렇죠. 기쁨. 대박. 화남.
대박!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약간 사회적 분위기가 말은 쉽게 해야 된다. 한 가지 그런 게 좀 있어.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정확하게 전달하기보다 쉬운 단어만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럼 깊이 있는 말을 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어휘력 하나 제대로 모르고 그냥 정말 자기 마음대로 혹은 뭐 그냥 모르겠으면 유행어를 그냥 얼버무려 버린다든지 뭐 아니면 정말 정식적인 글에 뭐 이모티콘을 남발한다든지 뭐 모르겠으면 뭐 유유 뭐 그냥 너무 좋았다 웃음 이런 표현들이 하트도 그리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이 과연 사회에 나가거나 나중에 이제 어떤 문서를 쓸 때 잘 할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1년에 걸친 그 프로그램 준비 과정 동안 정말 특별한 시도를 해봤는데요. 국공립대 전국대학교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글쓰기 테스트를 시행해봤습니다. 자, 랜선 모임만큼 신박한 것은 없다 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 친구들과 술도 먹고 놀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니 답답해 미쳐가는 와중에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자, 요새 SNS도 많이 하고 우리가 사람들하고 문자로 많이 그 이야기를 주고 받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좀 저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사실요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친구들하고 뭐 이제 뭐 그냥 SNS라든지 아니면 뭐 필담을 주고 받은 게 아니라 강희 씨가 이렇게 과제를 주고 했는데 이런 글을 썼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탈리아나 유럽에서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진짜 문제예요. SNS 쓰는 것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말이죠. 저희가 이제 다음 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증, 집순이, 가로 열고 방코, 가로 닫고 등을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 해서 쭉 제가 좀 읽기도 노래방 같은 데서 쳐놀다가 이 정부의 말을 어기고 그 짓을 했을 경우 이 쳐놀다가 뭐 그 짓 이 자체가 이 어휘 자체가 굉장히 감정이 화가 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눈에 띄는 게 이 물음표 계속 쓰는 거예요. 뭐 멈추라고 물음표, 권고 물음표. 뭔가 자신감도 없고 그 단어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예. 내가 쓰면서도 이 표현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너무 공감해요. 저도 이제 어떤 제가 말하려고 하는 문장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이제 거기에 옆에다 살짝 이제 귀엽게 한번 틀려도 봐주시오 이렇게 하는 뜻이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그렇게 쓰지 않았나.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런 어휘력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을 가다 보니 자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그 대학생들의 과연 그 글쓰기 어떤 수준이 어떤지 글의 어떤 난이도를 전수 분석을 해봤는데 대학생 수준을 이제 볼 수 있는 그 1, 2등급, 1, 2등급이 이제 대학생 수준을 볼 수 있는 건데 36%에 불과했다. 반도 안 됐다고요? 예. 말도 안 돼. 심지어 이제 정말 심각한 거는 11%는 초등학교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진짜 근데 원래 대학교 좀 이제부터 전문적으로 좀 한문을 시작하고 담구하자 이런 건데 그 글 쓰는 거 초등학생 수준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전문적인 공부 안 10명 중에 되잖아요. 한 명이 이제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얘기죠. 또 대학교 올라가면 교재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지죠. 이런 어려워지죠. 문해력으로 이런 책들을 보기 시작하고 어떤 전공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진짜 10대 시기의 어휘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EBS가 말이죠. 최초로 전국의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단히 어휘력 평가를 시행을 해봤습니다. 대본의 흐름상 뭔가 우리를 테스트할 것 같은 분위기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멘트를 여기 대본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할게요. 올 때마다 시험이에요. 그래. 아니야. 아니 왜냐면 이거는 두 사람들을 사실 뭐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이런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풀어보라고 했던 거예요. 진짜 있는 테스트였던 거예요? 기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도 이 시험 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밑줄 친 단어가 적절하면 O고요. 부적절하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 감기는 증상이 비슷해 혼돈하기 쉽다. OX. 야, 웃음기 뺄게요. 네, 웃음기 빼야지. 뺄 거야, 나 웃음기. 가려줬어, 항상. 하나, 둘, 셋. 우리 저 O. O고. 저는 X예요. X. 오.
팔렸는데 예, 광희 씨는 저 혼돈이 뭐냐면요. 혼돈은 약간 혼돈의 시기, 뭐 혼돈의 세계 막 이런 거죠. 약간 막 너무 뭔가 여러 가지로 힘든. 그래 이런 상황 아니야 혼돈. 맞아요 혼돈. 네, 지금 혼돈의 시기. 근데 저거는 혼동하기 싫다. 혼동. 아 혼동. 예. 저는 혼동이라는 말 모르는데 이 혼이라는 한자 그래도 느낌이 알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다, 그럼 곤란하다 이런 거니까 뭐 찍어봤죠 이제 외국인으로서.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예. 제발. 예 X입니다. 예. 광희 씨가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진짜요? 웬일로 칭찬을 하시네? 아니 왜 비교적 정확하게. 예. 혼돈은 그 어지러운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맞죠, 나 손 맞죠, 어지러웠잖아. 네, 혼동은 두 개 이상의 어떤 그 선택지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비슷해서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모를 때 쓰는 표현이니까 여기서는 혼동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광희 씨가 그래도 저 방송을 하면서 많이 사람이 됐어요. 그죠. 예. 구라 형 옆에서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사람은 배워야 돼 옆에서. 자, 또 하나 볼게요. 공지사항 영화가 시작한 후에는 예매 취소가 불가피합니다. 자, 그래요. 예.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광희가 저 오늘 그럼요. 좋네. 저는 이런 거는 피해가는 거 정확히 알아요. 자존감 많이 올라가네. 자, 하나, 둘, 셋. 여기서도 갈렸어요. 예. 자, 광희 씨가 뭐. 아마 저 상황은 영화 시작 후 예매 취소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불가합니다고. 불가피하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뭔가 천지지변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 천지지변이 아니라 천재지변. 괜히 말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러니까 말이 적어지는 거예요. 제가. 느는 거지. 말실수가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처해지는 상황일 때 그렇죠. 피할 수 없을 때. 코로나19에는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우리가 좀 떨어져 앉는 게 뭐 불가피하다. 뭐 이런 거죠. 예.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피하다 할 때 피죠. 저 불가피라는 말 몰랐고 불가하다, 뭐 불가능하다 비슷하지 않을까. 너무 좋은 예를 제가. 뭐 설명은 설명은 뭐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400여 명의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시험 문제에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휘력 진단 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교과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EBS와 같이 중학교 3학년의 국어, 사회, 과학 세 가지 교과서에 실려있는 모든 어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세 과목 교과서 전체에 총 24,500여 개의 어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꼭 알아야 하는 어휘가 2,440여 개였습니다. 필수. 네. 교수님 근데 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한 또 어휘 따로 있어요? 아카데미 버케블러리라고 해서 저희가 학습 도구어라고 부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들하고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나누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나누다라는 표현이 뭐 분류하다, 분석하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죠. 광희 씨, 분류하다랑 분석하다를 뜻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분류는 이렇게 분류하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은 세세하게, 더 확실하게. 분석.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네. 나누다네. 분류는 이거 아니까 이렇게 요거지.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런 게. 분류 종류에 따라서 맞습니다.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 이 분류 분석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정확한 의미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나누다라고 하는 것보다 분류하다, 분석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신의 사고를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학습 도구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이런 단어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만약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책을 읽거나 교과서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분류, 분석, 구분 등 이런 학습 도구로 이제 불리는 단어가 중3 교과서에 이제 2,440여 개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 2,440여 개는 알아야지 사실 이제 교과서를 이해하는데 어떤 뭐 기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 어휘력 진단 평가를 통해서 학습 도구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자기 혼자서 책을 읽고 교과서를 읽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10%가 안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9%잖아. 예. 반도 안 되는 거, 반도 안 되는 거. 반이 아니죠. 10분의 1도 안 돼. 되죠. 단 10명 중에 1명만이 교과서를 읽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선생님들은 진짜 답답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10명이 3명, 9명 다 이제 한 명씩 설명해 주고 그래야 맞아, 돼요. 맞아. 예. 최근 10년 동안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혼자서 스스로 맞아요. 공부하는 게 유행했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하게 놔둬도 10명 중에 1명 말고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글을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겠대요. 사실 그래요. 외국인들도 그래요.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포기. 어휘력이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할 내용은 154쪽부터 155쪽까지의 내용이에요. 중학교 2학년 역사 시간입니다. 얘들아,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우리 배웠어요.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서인과 동인으로 어떻게 되냐 얘들아? 분당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형성이 됐냐? 바로 붕당이 형성됩니다. 붕당 듣기만 해도 그냥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실제로. 벌써 하품이 나오고 있어. 서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얘들아.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조 반정 때, 즉 반정, 얘들아 뭐라 했지? 반정. 얘들아 듣고 있니? 애들 대답을 안 하는. 뭘 알아야 대답을 하죠.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단어를 모르니까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혼란인 거야, 혼란. 특종은 이 단어 정도는 꼭 알아야 수업을 따라갈 텐데요. 진짜 솔직히 어떤 감정이 드냐면요. 얼마나 지루할까 수업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러다가 아이가 그냥 포기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끝내줄게, 이것만 하면 끝내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말버릇처럼. 과연 아이들은 오늘 수업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예속 논쟁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그냥 마음껏 쓰면 돼요, 얘들아. 방금 배운 내용이니 수업 내용만 제대로 이해했다면 마인드맵을 잘 그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왜 싸우냐고? 노롱소롱은 어디서 나온 단어니? 이자겸의 난을 이제 가르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우선 난을 몰라요. 난. 이자겸은 뭐 인종의 외할아버지였는데 장인이 되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아이들이 장인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장인어른. 처음부터 모르는 단어가 딱 나와버리니까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이 이번엔 새로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어휘를 몰라 수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시도를 하려 합니다. 시간을 줄 테니까 얘들아 그냥 가볍게 읽으면서 내가 이 단어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쳐봅시다.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모르는 단어부터 찾아보게 했는데요. 아이들이 찾은 단어 중에는 이번 수업의 주요 어휘들이 꽤나 많습니다. 정계, 정권, 반정, 공론 이거 그런 거랑 예송 이런 단어도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몰랐던 단어들이 꽤나 많았다는데요. 얘들아 변질이라는 건 원래 성격과는 다르게 변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정권, 정치적 힘을 잡았어요. 이렇게 참여시키고 얘들아 공론, 우리 공론 많이 찾았죠.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치했어요.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송, 예절에 관한 논란을 가지고 논쟁, 다른 의견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을 설명할 때에도 꼭 알아야 할 핵심 단어의 뜻을 계속해서 되짚어줬는데요. 약간 집중하는데요? 눈빛이 달라졌어, 이렇게 조금. 나누어진 사람들, 사림이 분당됐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붕당이라고 했습니다. 와. 예송 논쟁이 발생합니다. 저런 순간이 공부가 쌤이 얘들아, 재밌어지는 예송 순간 찾았죠? 같아요. 예송 뭐라고 했어요? 무엇에 관한 논란이라 그랬죠?
예절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수업이 재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 봅시다, 얘들아. 수업의 효과는 마인드맵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제도 같은 거 이름만 알고 뭐 하는 제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뜻도 찾고 단정 이런 거가 뭐 하는 건지도 알고 하니까 아 이게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거구나 싶어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뭔가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닌데도 내가 안다고 착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휘력이 부족하다면 학습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될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결과네요. 사실 제가 단어를 설명하면 아이들이 다 끄덕끄덕 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해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가장 큰 차이는 단어를 먼저 한 반이 오히려 제가 강의식 수업, 설명식 수업을 조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이들이 이미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어휘력을 했으니까 마치 영화 예고편을 본 것처럼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몰입도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쌤 이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계속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작 해볼 걸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말이죠. 저희가 이제 그 VC를 통해서 같은 수업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선생님인데 수업의 어떤 그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예, 이게 차이가 확실히 좀 나네요. 예. 한 수업은 원래 선생님이 하시던 대로 수업을 하셨던 거고요. 또 하나의 수업은 수업하기 전에 아까 보신 것처럼 미리 모르는 어휘를 찾고 어휘에 대해서 학습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딱 그 차이 하나였는데 결과는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이 외국어 공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모르는 어휘력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글을 읽기 시작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어휘 수업의 효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미 교과 과정에 이거를 도입한 나라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게 어느 나라인지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 오늘은 새로운 단원의 첫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So I'm going to go over what the meaning of those words are. So we have resistant. That means building immunities to different diseases. Disease is a 단어 뜻을 설명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는 선생님. 칠판 속의 이 단어들이 오늘 배워야 할 단어들입니다. culture is the way of life and patterns of life. 단어를 먼저 같이 준 거예요? The word has two syllables. The word ends with an E. The word means that is not simply a direct result of physical injury. Disease. Yeah. 배운 단어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They kind of shows how it looks and maybe the use of it and how it's used and how it's helpful or not. We usually get vocabularies every week, so we have time to study them and then we take a test on Friday. 단어 시험까지 보고 어휘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수업. 언뜻 보기엔 국어 시간 같지만 사실 이 수업은 역사 시간입니다. When I teach social studies too, it probably often does look a lot like language arts because I do try to integrate both of the subjects because sometimes they'll totally misunderstand what a word means. So I think definitely I see the students, their achievement increase when the vocabulary is taught. This is 이런 수업이 가능했던 건 바로 이 교과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 시간에도 어휘를 가르치도록 주요 단어들이 제시돼 있고 다양한 어휘 문제들도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Academic vocabulary is everything. I mean, if you're going to be successful in any content area, you have to master the academic vocabulary. It's our job as a school system to ensure that every child has academic language.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이제 초등학교 이제 그 고학년 사회 시간에
배우는 그런 교과서인데요. 예. 와, 근데 미국 교과 어디? 예, 그래서 아, 보니까 맨 앞에 나오네. 버케블러리 해가지고 이제 뭐 내추럴 리소스 뭐 미네랄 해가지고 이제 네. 주요 단어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이제 어휘력이 중요한데 그런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노란 표시도 해놓고 예. 여기 이렇게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아마 이제 배울 수 있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시작하기 전에 아예 선생님이 그 단어 먼저 쫙 설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렇죠. 예. 공부 들어가니까 훨씬 저렇게 핵심 단어들을 미리 알고 가니까 공부가 수월해질 것 같아요. 미국은 대학교 교과서도 이렇게 나와요. 저도 뭐 경제학이나 이런 거 맨 처음에 다 쫙 설명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교과서의 한 단원의 가장 끝에 약간 부록처럼 맞아. 어휘 뭐 중요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퀴즈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선생님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알지 이렇게 넘어가서 저는 조금 그게 큰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2010년에 미국의 교육과정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게 뭔가 예로 이제 문해력을 들었어요. 그리고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는 어휘 교육을 그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그 교과서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께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미국 수업을 보면서 조금 속상했던 생각이 좀 들어요. 모르는 어휘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업이 점점 안 들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맞아. 만약에 그때 제가 이런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아마 구라연과 함께 뇌생남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이런 비교되는 캐릭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해. 예. 그렇게 생각이 지금 늦지 됩니다.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조금 저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이들은 언제나 끄덕거리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막 맞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험 결과를 보면 아 애들이 몰랐구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아이들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고 데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뭘 해줄 수 있을까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이번에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아주 특별한 수업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맨 앞에 선생님과 6명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어휘력 향상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표시하시고 평소 공부하던 사회교과서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기 시작하는 아이들. 이미 수업 때 배운 부분인데 모르는 단어가 아직도 많네요. 자 그럼 불러봅시다. 모르는 거 쭉쭉 불러주세요. 영위 오케이. 영위하다. 분산. 들물서선, 이금, 부채. 잠깐만 이금 천천히. 부채 저런 단어를 모르면 사실 수업이 사실 채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연금. 또 적금. 적정한. 1년. 사용. 금융 모르겠어요, 금융. 예. 그런데 금융은 단원 제목에 쓰인 단어였네요. 광범위하게 모르네. 부동산 알아야 되는데. 분산도 알아야 되는데. 애들은 부동산이 그냥 그 가게를 부동산으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그냥 그동안 아이들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글을 읽어왔을까요? 여기 2개의 글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어휘의 난이도가 다른데요. 이를테면 견과류는 땅콩이나 호두로, 지방질은 기름기로 표기했습니다. 단어가 어려운 글을 읽을 때와 쉬운 글을 읽을 때 아이들의 읽기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시선 추적 장치로 관찰해 볼 텐데요. 먼저 어휘가 어려운 글입니다. 생각보다 잘 읽어내려 가다가 삼패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읽지를 않습니다. 이번엔 어휘가 쉬운 글입니다. 잘 읽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첫 번째 글은 약간 막 어려운 단어도 많고 막 삼패 막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두 번째 글은 되게 명료하게 되게 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읽기 쉬웠던 것 같아요. 6명 모두 어려운 어휘가 등장하자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요.
이번엔 평소 독서량도 많고 어휘력 점수도 높은 두 친구들입니다. 똑같이 난이도가 다른 두 개의 글을 어떻게 읽는지 살펴봤는데요. 문제의 단어 3패가 나오는 글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흔들림 없이 일정한 속도로 읽어내려 갑니다. 단어는 좀 어려웠는데 그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첫 번째 글이 좀 더 쉬웠고 두 번째 글은 약간 이렇게 설명하다가 만 느낌이었어요. 어휘력의 차이는 글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휘력 점수가 낮을수록 어려운 어휘가 나오자마자 끝까지 읽기를 어려워하며 중도에 포기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휘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럼요. 바로 문해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거예요. 네. 저기서 지금 핵심 단어가 이제 3패인 것 같은데. 예. 어휘력 점수가 낮았던 친구들의 경우 3패 같은 어려운 단어가 나오자 딱 멈췄어요, 시선이. 맞아요. 그래서 읽다가 멈추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 글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내용 포기 안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이겨내고 쭉 읽었다 해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 예. 그래서 어떤 이 글을 술술 잘 읽으려면 어휘력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광희 씨, 우리 윤윤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어휘력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비밀이 여기 이제 담겨 있다고 하니까 보시죠. 어휘력은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요? 여기에 지금 가려져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빈칸에다가 적절한 단어를 넣어보는 게임을 할 거예요. 자, 여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보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 글, 사회교과서에 실린 글이었네요. 그리고 이 단어들도 사회교과서에 나온 단어들이고요. 국회는 입법과 관련하여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권한, 헌법 개정의 제안 및 의결 권한을 가진다. 또한 외국과 맺어진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뜻도 말해야 돼. 뜻 뭐예요? 힘? 세모. 아니에요. 아니진 않지만 세모야. 다른 팀 혹시 더 정확하게 뜻 말할 수 있다. 손. 와서 또 맞지 않냐? 답은 효력이에요. 맞아요. 효력을 가짐으로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얘들아, 연우가 힘이라고만 했는데 사실 힘이라는 뜻으로는 조금 부족해. 좀 이따 설명할게. 자, 그다음 심사를 통해 이렇게 사회교과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어휘들을 공부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인데요. 분명 배웠던 단어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니? 그런데 그때 피자팀 도전. 집행심사를 통해 뜻. 정해진 걸 실행하는 거. 정해진 거를 실행하는 걸 심사를 통해 의미는 비슷하지만 땡. 계산 심사. 땡. 이거 아니에요? 의미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 정답을 맞히기 쉽지 않습니다. 결산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쓰겠다라고 논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잘 썼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야. 전달해드린다는 거지. 오늘 단어들이 있는 교과서를 수업했다 그러면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도 뜻을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갈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수업이 끝나면 과제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건데요. 오늘 배운 어휘를 활용해 한 문장 쓰기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써본다면 단어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단어를 뜻을 알면 된다고 생각이 쉽잖아요. 사전을 찾아서 단어 뜻을 확인하면 끝났다. 난 단어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단어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뜻만 아는 게 아니고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예, 그다음에 뉘앙스는 어떤지, 맞아요. 예, 이런 걸 알고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어야 아는 거거든요. 아까 그 분류 분석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 그냥 개념 그래 뭐 이런 거구나 했는데 이거 정확하게 써야지.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사전을 열어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전. 사실 요즘 애들은 사전을 거의 찾지 않거든요. 모르면 그냥 선생님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하다못해 정기고사 시간에도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걸 하면서 애들이 사전을 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뜻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예문까지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전 어떻게 썼냐면 왜 무거운 걸 올려놓으라 그랬대. 바로 사전이야. 무거운 걸 누르라 그랬더니 사전. 왜? 저는 어릴 때 국어사전이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단어를 보면은 무슨 친구야 사전이. 뭐야. 근데 재밌어요. 저도 그랬어요. 짜증나는 멘트야. 재밌어. 뜻을 보는 건 재미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아래에 예문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걸 써먹어야지라고 결심하면 그날부터 하루는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맞아. 어쨌든 그 단어를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그 단어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훈련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문을 알고 우리가 써먹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매주 다양한 형태의 어휘 수업을 함께한 선생님과 아이들. 오케이. 이 네 가지의 밑줄 친 단어가 적절하게 쓰인 건지 아닌지를 사전을 찾아보시고 OX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엔 그냥 모르고 넘어갔을 단어들도 이제는 스스로 사전을 찾아봅니다. 한 학기 동안 300여 개가 넘는 교과서 어휘들을 공부한 아이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야. 밥 말고 밥 말고 안. 그리고 뭐? 안목? 일단 태도가 달라진 거. 뭔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랑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수업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것일 것이고 사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만큼은 진짜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거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휘 프로젝트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일단 다 책 다 덮으시고 노트 덮으시고 몇 분 필요하겠어? 니네가 말해봐. 25문제야. 그래, 기적을 보여줘 얘들아. 동시에 시작하게. 몇 분 필요해? 10분? 25문제라니까? 15분?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준비하시고 시작해. 아이들의 어휘력은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막힘이 없는데. 연우는 정말 10분 만에 시험을 끝냈네요. 진짜 10분 만에 끝냈대. 연우 최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골라. 자, 갑시다. 1번. 정답은 X지. X지. 그럼 얘들아, 법을 새로 만드는 거 어떻게 말하더라? 그렇지. 법을 제정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법을 고치는 건 뭐더라? 개정. 개정. 옳지. 그 다음 5번.
국회는 이번 협약의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입법부의 독립성과 견제력을 보여주었다. O인 것 같아서 O라. 정답은 O예요. O. 그럼 비준이 뭐더라? 오케이. 동의해오는 거. 그걸 비준. 우와, 대답도 척척. 이 동그라미 좀 보세요. 실제로 아이들의 어휘력 점수는 6개월 만에 무려 20점 가까이 올랐습니다. 와, 대박. 많이 올랐죠. 엄청 좋아하신 거예요. 평균 20점 대박이다. 저 35점 맞았던 친구가 60점 됐으니까 이제 저 친구도 이제 기초가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EBS 하기 전에 그냥 단어들이 어려운 게 있어도 그냥 대충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좀 단어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서 그런 것도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잘 풀려가지고 되게 신선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아는 거 풀 때가 얼마나 신납니까? 맞아. 그렇죠. 그래서 저런 계기가 있으면 공부를 못한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저런 계기야. 행복하다는 표현을 딱 보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사실은 그 왜 보통 이제 중학교 남학생이라고 하면 왜 사춘기도 있고 하니까 뭔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여유로운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예. 저도 사실 수업은 같이 했지만 아이들 인터뷰를 본 건 저도 처음이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한다고 하고 저 6명 명단을 이제 주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을 때 좀 힘들 거다. 왜냐면 좀 정말 공부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좀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저도 저렇게 결과가 확 달라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고 또 약간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진짜 원래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들은 스스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즐거워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의욕이 생겼다는 게 되게 진짜 중요해요. 성공이에요. 네. 이걸 통해서 아까 저 행복하다고 말했던 친구는 사교육 없이 사회 성적이 30점이 올랐어요. 그래서 진짜 제일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아예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잘 따라와준 친구들한테 이렇게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자주 못 봐서 선생님이 우리 학급 활동을 많이 못해서 아쉬웠는데 선생님은 EBS 통해서 정말 제일 소중한 추억이 생겼다고 생각해.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도 우리 했던 기억 잊지 말고 늘 적극적인 생활 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도 저기 방송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어휘력도 늘고 공부에 대한 재미가 좀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팁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우리말 어휘 개수가 50여만 개나 돼요. 근데 내가 어휘력을 늘리고 싶다고 해서 만약에 국어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휘 공부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습 도구와 같이 꼭 필요한 단어를 먼저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팁이라면 비슷한 말, 반대말. 예, 요런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확장, 확대, 확보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런 단어들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단어 의미를 좀 더 정교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 도구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늦었지만 그렇죠. 지금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한번 생각 중이에요.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해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어휘력이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고요. 이 문해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골든 타임이 있다고 중요한. 합니다. 예, 자, 그 시기가 언제인지 또 이 그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했을 때는 잘 알려줬지만 온라인 수업 때는 잘 몰랐어요. 문해력의 격차가 학습의 격차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쓸 줄 아는 아이인 것 같았는데 못 해내는 거예요, 교실 수업에서는. 배우는 일들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포기했어. 안 할래.
표정이 마스크로 가려 있지만 딱히 밝아 보이진 않은 것 같지만 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기어이 불러냅니다. 좋아한다고 고백받은 뒤로 약간 남학생이 안색이 안 좋아지면서 태풍 속에서도 침착할 상. 자, 위 학생은 지덕체가 최상. 당신에게 정말 감동했상. 장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